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텐센트 홀딩스, TCHY를 심층해부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서 거대한 용이 길을 잃은 듯 보였잖아요. 바로 그 텐센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인이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하늘로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가 시장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텐센트 CEO의 이 한마디에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위챗이요. 이게 단순한 메신저 앱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일상, 장보기부터 예약, 결제까지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AI 개인 비서가 되는 세상.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이게 바로 텐센트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리고 아주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이렇게 4가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텐센트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볼 겁니다. 먼저 시장은 왜 갑자기 다시 텐센트를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엔진룸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AI라는 강력한 날개와 규제라는 무거운 족쇄 사이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줄다리기, 즉 강세론과 약세론을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텐센트는 어떤 모습일지 그 미래 시나리오까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하죠. 정말 수년간의 성장 둔화 그리고 강력한 규제 압박 속에서 한껏 움츠려 있던 텐센트가 어떻게 다시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이 그래프가 그 극적인 변화를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2025년 초에 3%대까지 푹 주저앉았던 성장률이요. 불과 반년 만에 15%로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세를 넘어서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가속이 붙은 거죠. 도대체 무엇이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워서 다시 이렇게 달리게 만든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피벗, 즉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순항하던 거대한 항공모함이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항로 자체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 텐센트는 이제 중국 내 수시장이라는 익숙했던 바다를 넘어서 AI와 글로벌 시장이라는 훨씬 더 넓고 새로운 대양으로 전함대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텐센트라는 거대 제국을 움직이는 엔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텐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텐센트의 수익 구조는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게임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핀테크라던가 광고 사업 역시 아주 막강한 축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심장부에는 바로 위챗, 그러니까 중국의 슈퍼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신저가 절대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디지털 만능 칼처럼 무려 14억 명이나 되는 사용자의 일상 속 모든 활동을 이 앱 하나 안에서 다 해결하게 만들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텐센트가 가진 데이터 파워의 진짜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텐센트는 호니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AI 심장을 이 모든 엔진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AI가 무슨 별도의 신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고, 게임, 서비스 등 기존의 모든 사업부의 성능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종의 새로운 운영체제, OS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흥미로운 세 번째 섹션입니다. 텐센트의 미래를 둘러싼 이 핵심적인 긴장 관계, 즉 강세론과 약세론의 가장 강력한 논리들을 아주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갈등 구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에서는 AI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가 여전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선 강세론의 핵심 증거부터 보시죠. 56.4%. 이게 뭐냐면 텐센트의 최근 분기 총이익률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돈을 잘 번다는 걸 넘어서요. 이 회사의 사업 체질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익률이 꾸준히 아주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죠. 불과 1년 만에 3.3%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솔직히 이건 비용 좀 줄인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수익성 개선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텐센트 CFO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익률 개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AI를 기반으로 한 고마진 서비스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전환한 결과라는 거죠. 이건 회사가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강세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은 바로 글로벌 시장입니다. 특히 해외 게임 부문에서 무려 43%라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텐센트가 더 이상 중국 내수 시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경쟁은 빈쳤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CEO가 직접 나서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텐센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봐야죠. 약세론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규제 리스크라는 게 그냥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텐센트의 발목을 잡았던 현실이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 게임 규제 딱 하나만으로 회사 매출과 주가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과거의 리스크는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부터 시작해서 아직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AI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까지 텐센트가 항해해야 할 앞바다에는 여전히 수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론의 마지막 근거는 참 역설적이게도 텐센트 경영진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그 43%라는 놀라운 성장이 사실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경고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전한 것이죠. 물론 이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세론과 약세론의 논리들을 종합해서 텐센트가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가게 될지 그 궤적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바로 이 로드맵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가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겁니다. 텐센트의 야심작인 위챗 AI 에이전트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중국 정부가 이 새로운 AI 기술에 대해서 어떤 규제의 칼날을 꺼내들지, 이 두 가지가 텐센트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2027년을 향한 이 예상 수익 구조 변화는 텐센트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회사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예 사업 체질 자체를 바꾸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사업의 비중은 의도적으로 줄이고요. AI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와 핀테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텐센트가 꿈꾸는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제국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텐센트는 지금 AI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거대한 전환을 시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수익성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죠. 셋째, 하지만 그 앞에는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이 여전히 놓여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텐센트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텐센트가 정말 야심차게 벼려낸 AI라는 이 날카로운 창이 과연 규제라는 저 견고한 방패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앞으로의 텐센트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